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읽어내는 삶의 지혜. 여러분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밝히는 통찰을 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수많은 명언과 교훈들을 뒤늦게 깨닫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아, 이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지혜는 때늦은 깨달음일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듦이 선물하는 깊은 시선과 성숙한 마음으로 이 명언들을 다시금 곱씹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본질적인 지혜의 명언들과 특히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에 대한 21가지 통찰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지혜의 빛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생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 본질적인 지혜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바로 술, 자만, 게으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방황하고 자만에 빠져 기회를 놓치고 게으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뤄 후회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술은 일시적인 망각을 주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좀먹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오랜 기간 음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면 이 교훈이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자만은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어 배움의 문을 닫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혜를 쌓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게으름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속에는 후회와 불안만이 쌓이게 됩니다. 성공적인 삶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나이 듦은 우리의 육체적 활력을 조금씩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내면의 지혜를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세 가지 독소를 경계하고 멀리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평온하며 성숙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명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공짜, 비밀 정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공짜를 바라거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다고 믿거나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영원한 비밀도 없으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정답 또한 없다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쉬운 길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비밀은 신뢰를 깨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직함과 투명함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방식이 옳다고 해서 나에게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헤매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탐색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든든한 지혜가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뱉은 말, 지나간 시간, 놓친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지만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후회하는 일이 잦았을 겁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허비하거나 눈앞에 찾아온 귀한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놓쳐버리기도 했겠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기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입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이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박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아가고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삶의 기회를 포착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혹은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신중해지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남은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궁극적인 지혜가 됩니다.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변화, 선택, 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정답이 없으며 세상도 우리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변화하려는 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휩쓸려 수동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체적인 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이나 편견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곳에서 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이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해라는 생각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도 없고 나중도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바로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과정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상, 인성, 인생입니다. 삶의 여러 부분 중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상과 인성, 그리고 인생입니다. 인상은 첫인상을 좌우하고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표정, 온화한 미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지나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상 또한 부드럽고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함, 배려심, 정직함과 같은 인성은 꾸준한 노력과 성찰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성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너그러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성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모여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변화의 가능성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선 내면의 성장이며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자유와도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바로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왜 망설였을까?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미루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부족했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서 개인의 꿈이나 열정을 미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 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를 줍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활동, 미뤄왔던 여행, 혹은 용기 내어 화해해야 할 관계 등 더 이상 다음이나 나중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적극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며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때로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깨닫게 된 인간관계의 21가지 통찰을 통해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친구는 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나이 들어 더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오히려 친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는 소모적이고 필요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가지 마세요.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마음이 통하는 네 사람만 곁에 두세요. 진짜 친구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수십 명의 얕은 지인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끊임없이 통제하려 들거나 나에게 이득만 취하려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거절을 잘 못하거나 상처받을까봐 남을 더 배려하는 성향이라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배하고 결국 자신에게만 이익을 가져가는 위험한 관계입니다. 자신의 평온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셋, 책과 삶에서 친구를 찾으세요.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 책을 통해 위대한 영혼들과 교류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며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나 변치 않는 지혜를 주고 삶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굳이 많은 사람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러한 내면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명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때로는 입 열면
손해본다는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 사생활은 침묵으로 지키세요. 인간관계는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벗이라 여겼던 사람이 내일은 내 비밀을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 속마음, 사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닌다면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털어놓은 말들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타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끌어올립니다. 다섯, 사소한 성공조차 겸손하게 숨기세요. 사회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자랑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도 누군가는 겸손함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때는 나의 뛰어남보다는 상황의 변화나 구조의 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팀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와 같이 말하는 거죠. 여섯, 자랑의 형태를 인정 요청이 아닌 유용한 정보로 바꾸세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걸 이루었으니 인정해줘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통했는데 혹시 너도 써볼래? 와 같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형태로 자신의 성공을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시기심 대신 기대와 동기를 유발합니다. 7. 남 얘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평온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남들의 험담이나 뒷담화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일 뿐입니다. 8.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성장과 변화는 멈춥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작의 문이며 지혜의 문턱입니다. 내 안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배우며 필요한 때에만 입을 여는 것. 그것이 당신을 남들과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말보다 생각을, 주장보다 질문을, 소음보다 침묵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의 지혜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9. 다 큰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정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반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육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손주가 울거나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도 먼저 묻지 않으면 조언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 부부의 독립적인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 부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자녀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개인적인 삶, 부부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참견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도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은 오롯이 그들의 것이며 선을 넘는 간섭은 오히려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의 배우자를 헐뜯는 모습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결국 부모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족 관계가 훨씬 평화로워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깊은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먼저 연락하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연락할 기회를 빼앗고 부모님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자녀들의 부모 의존도를 높이고 미성숙한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릴 때 자녀들은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연락하는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자녀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며 사랑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 자녀와의 대화법 비난 대신 공감과 지지입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했어. 같은 비난은 자녀들을 더욱 위축시킬 뿐입니다. 대신 힘든 일을 겪었구나. 괜찮아?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해볼래? 와 같이 먼저 그들의 마음부터 헤아려주고 공감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준다고 느껴 마음을 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 주는 것이죠. 4. 나를 지키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내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누가 날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긴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나답게 편안하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13. 좋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주저없이 따라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연주하든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세요. 이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14. 안정된 이웃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 주변의 생활편의 시설과 더불어 안정된 이웃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해집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이웃들과의 유대감은 노년기 고독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정신적인 안녕과 사회적 연결감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는 이웃의 존재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노년의 자산이 됩니다. 15. 시기심과 질투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았을 때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으며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음을 믿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의 노력과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16. 용서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결국 스스로만 괴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잊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 기대치를 낮추는 지혜를 배우세요.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출 때 불필요한 갈등과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8.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곁에 있어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으로 가득 차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19. 경청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듣는 자세는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기본이 됩니다. 20.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멀어지거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때 시작됩니다. 내 감정, 생각,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용기. 이는 상대방에게도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명언들과 지혜들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삶의 진한 농축액이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밝혀줄 등불과도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면 좋았을 것들이지만 이 모든 깨달음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듦이 주는 깊이와 여유 속에서 이 지혜들을 음미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 없는 삶,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오직 내 마음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을 곁에 두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평온을 향한 새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더욱 풍요롭게 그려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매일매일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어지는 세월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